이제 또 사주 하나를 저희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주 보는 방법 중에서 제가 간단하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 배웠던 모든 것을 쓰시고, 그 다음에 사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과 그 다음에 사주를 봤을 때 약해 보이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해석하시면 사주를 비교적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사주를 쉽게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주를 쉽게 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사주가 이렇구나 라는 것이 보여야지만 사주 공부하는 것도 재미가 있고, 또 상담을 할 때도 자신감이 있거든요. 사주를 딱 펼쳐놨는데 도무지 이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사주 공부에도 흥미를 잃을 뿐만 아니라 상담할 때도 자신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상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자신감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주를 딱 펼쳐놨을 때 눈에 띄는 것을 보고 바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자꾸만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을 여기다가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 사주도 이제는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주를 보실 때 일단 일주부터 먼저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일주는 일단 보시면 이제 이렇게 백호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백호살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낙정관살, 그 다음에 이제 극각살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양착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 일주에 해당하는 거를 전부 다 이렇게 써 놓으시면 이거 자체가 전부 다 상담하는 소재거리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아는 거를 다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정유는 이것은 이제 천을귀인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천을귀인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묘는 우리가 이제 현침살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현침.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쓰시고, 여기 신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금녀살이 됩니다. 금녀.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그 고란살에 해당하긴 하는데, 사실은 이 고란살은 특히 여자인 경우에 일주에만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상담할 때의 어떤 요령을 하나를 얘기를 해드린다면, 원래는 일주만 보는 건데도 이것이 연월일시에 어디 있냐를 보고 그거를 그대로 해석을 하셔도 이것은 어느 정도의 적중률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경우에 여기서 금년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란살이 있는데, 원래 고란살은 여자인 경우에 일주에 우리가 이제 고란살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상담할 때 쓰는 요령은, 여기 그 시에 이 고란이 있을 경우는 자식이 조금 외롭다, 특히 이제 딸자식이 조금 부부 생활에서 조금 외롭거나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풀이를 해 보시면 이것도 대략은 맞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일주만 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상담할 때, 특히 통변할 때는 이것은 연월일시에 어디에 있던 그 자리를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앞으로도 여러분한테 이런 어떤 요령을 말씀을 해드리는데, 지금 이 경우에도 여기에 이렇게 이제 금녀, 그 다음에 고란살이 있으면은 자식 자리에 금녀가 있고 고란이 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해석하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상담할 때 좀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보실 것은, 여기서 이제 그 지지가 또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 이걸 또 살펴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지를 보시게 되면 여기는 묘유충이 있고, 그 다음에 유술, 육해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수레가 이제 철라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요거를 하나하나 쓰시게 되면은 이게 묘유는 이제 충이 되고요. 그죠? 묘유충. 그 다음에 유하고 술은 이거는 이제 육해살에 해당되거든요. 육해. 그 다음에 이제 술해 이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철라. 요렇게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럼 요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 지지에 있는 것은 요렇게 철라, 그 다음에 육해, 그 다음에 이렇게 충.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보실 것은 묘유술, 이렇게 해서 요렇게 이제 묘유술이라는
이런 것도 요 사주는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사주를 보실 때 그동안에 배웠던 모든 것을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백호는 백호대로 해석을 하고 귀인은 귀인대로 현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쭉 그냥 얘기를 하셔도 되는데, 그 전에 이 가장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이 사주에 무엇이 많은지, 그 다음에 무엇이 이 사주에 없는지부터 먼저 가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주를 딱 통변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것부터 우리가 이제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를 딱 보시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게 수로 태어났는데 금이 사주에 3개나 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금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사주에 어떤 오행이나 어떤 육친이 많으면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먼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이 사주의 금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셔야 될 것은 이 사주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것 또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응용을 해보시면, 여기 연을 보시면 금과 목이 이렇게 서로가 싸움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화와 금 싸움하고 있는 형태, 그 다음에 수와 토, 금수. 자, 여기에 천간하고 지지의 모양이 이렇게 서로가 순조로운 것이 아니라 뭔가 서로가 이렇게 화합이 되지 않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또 게다가 여기 이제 흐름도 보시면 여기도 이제 화와 금이 싸우고 있죠. 그 다음에 수와 화가 싸우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또 금과 목이 싸우고 있죠. 또 수와 토가 싸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주 전체적으로 구성이 왠지 굉장히 싸움을 하고 있는,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옆집끼리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주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또 말할 수 있는 소재는 이 사주는 평탄하게 살지를 않겠구나. 어찌됐던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과 그렇게 이제 쟁투를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겠구나 하는 것이 또 우리가 통변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던, 얼마나 성공했던, 어떻게 출세했던 상관이 전혀 없이, 이 사람이 현재 위치와 그거하고 상관이 전혀 없이 이 사람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벌이었던, 아니면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었던, 이 사람의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아니면 그냥 일반 시민이었던 상관없이 이 사주는 굉장히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지, 이제부터는 이 사주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사주를 이제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사주를 보시면 임수일간이 6월에 태어났습니다. 6월에 태어나서 이 6월에는 가을이기 때문에 이때는 햇살이 강하지를 않기 때문에 자연히 이 수는 힘이 있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것은 이 유 속에서 이 신금이 이렇게 연간에도 신금이 하늘에 떠 있고 그 다음에 시간에도 하늘에 신금이 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이 임수가 힘이 약하지를 않다. 거기에다가 이 임수가 해수에 또 뿌리가 있고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사주는 금수의 기운이 강하고 일간인수는 힘이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주가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제가 추세를 보면 마치 이제 신강신약을 보게 되면은 뭐 초보자다. 요즘에 신강신약을 누가 보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사주가 신강신약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신강이냐 신약이냐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신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치 어른과 같고 신약은 어린애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이 됐다는 거는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 사회에서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배짱과 그 다음에 그러한 힘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어린애들은 아직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약하다 이런 의미로 신강신약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주에서 재물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이 이 내가 만약에 힘이 약하다면 그 재물을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신약한 사람이 만약에 사주에서 재운에서 돈을 많이 벌게 됐을 때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돈을 벌었기 때문에 비록 돈은 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머지 부분에는 굉장히 그 돈을 번 만큼의 나쁜 것을 그 사람은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들어왔는데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돈이 들어왔는데 집안은 굉장히 부인하고 사이가 나빠서 이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식이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한 가지는 돈은 벌었지만 그 돈이 자기한테 모이질 않고 주변으로 해서 다 쓰게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주가 힘이 약했을 때 식재가는 비록 그거로 인해서 성공한다 하더라도 자기 주변이 혹은 자기 몸이 안 좋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에 힘이 있었을 때 우리가 식재간을 만나는 것과 힘이 없었을 때 식재간을 만나는 것은 운명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볼 때 신강신약은 굉장히 중요한 사주 보는 방법의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우리가 살폈을 때도 우선 첫 번째 조건을 보시게 되면 이 사주가 임수일간으로 태어났는데 가을에 태어났고, 금이 이 임수를 도와주고 또 해수의 뿌리가 있어서 이 사주는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신강사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신강사주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힘이 있으니까 이제 다른 능력, 그럼 힘이 있으니까 그럼 돈을 얼마나 버는지, 그럼 힘이 있으니까 명예는 얼마나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활동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사주가 힘이 있는 사주들은 그 다음부터는 식재관을 살펴보면은 이 사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주 볼 때 또 하나의 요령을 알려드린다면, 사주가 힘 있는 사주는 재성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사주가 관성을 위주로 사주를 봤거든요. 그때는 왜 그런가 하면 예전에는 이게 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전의 모든 사주들은 관을 보는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재성, 또 재물, 또 경제적인 능력,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재성을 사주에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사주가 힘 있는 사주는 관성을 가지려고 해도 재성이 있어야 되고 식상을 가지려고 해도 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주가 힘 있는 사주는 반드시 재성이 얼마나 사주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지, 얼마나 힘이 있는지에 따라서 사주가 좋은 사주, 나쁜 사주 구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도 마찬가지로 이 사주가 이 재성이 이 사주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또 재성이 얼마나 사주에서 잘 되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재성이, 여기는 정화가 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화의 재성을 보게 되면 얼핏 보면 이 재성이 유금이 앉아있고 옆에 신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임수가 있고 주변에 이런 세력들이 화를 도와주는 세력이 별로 없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여기 화를 도와주는 것은 여기서 이 목이 이 화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인데, 이 묘유충을 때렸기 때문에 이 묘는 화를 도와주는 힘이 약하고, 더더군다나 위에서 금이 이거를 누르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목이 화를 도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변을 보시면 여기는 수가 이 불씨를 끄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화는 술토 중에서 정화 하나밖에 없고, 여기에 이 정화가 유금에 장생을 깔고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음간의 장생은 힘이 있다고 보지를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주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 정화가 세력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러한 재성이
힘을 쓰지 못하는 이런 형태가 돼서 이 사주는 사주가 별로 좋지 않구나 이렇게 처음에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기에는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요거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또 기가 막히게 좋은 그런 사주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사주들이 보기에는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상세히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굉장히 좋게 구성이 되어 있는 사주들이 대부분이 대격 사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벌이나 혹은 크게 출세한 사람들의 사주가 일단 보기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제자리에서 기가 막히게 이 사주를 도와주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오히려 이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가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하고 똑같으냐면 이 사주 8글자가 모두 다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주 8글자 중에서 단 하나만 아주 똑똑한 그야말로 신복 하나가 정확하게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면 그러면 이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가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한테 힘이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내 인생도 편안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대단한 능력이다. 남편이 대단한 능력이다. 또 주변의 배경이 나한테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이다 하는 조건 하나만으로도 사람은 굉장히 편안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주에서도 확실한 거 하나만 확실한 역할을 해주면 사주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그럼 이 사주는 보기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에서는 그 정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정화가 중요한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사주가 얼마나 좋은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주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화를 보시게 되면 이 정화가 일간한테 합을 했다는 이 얘기는 오로지 정화가 일간한테 충성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 신금이 아니라 이렇게 임수가 만약에 있었다면 이때는 이 정화가 일간한테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연간에 있는 임수한테 이렇게 합을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 정화가 무늬만 있고 나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이 정화가 양쪽에서 임수가 서로 합을 하는 이런 형태는 일간은 이 사주의 주인공이고 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것을 왕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왕은 체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 합을 하려고 하는 이 정화를 뺏어서 합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정화가 여기 있는 연간의 임수하고 합을 하면서 일간한테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런 형태가 될 때는 이 사주는 굉장히 안 좋은 사주가 됩니다. 근데 이 사주가 다행히 여기 임수가 없고 이렇게 신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정화는 옆에서 합을 하려고 방해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정화는 오로지 일간한테만 충성을 다하게 되는데 여기 이 정화가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일간한테 충성을 다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거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그러한 사주 구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화가 또 어떠한 일도 해주고 있느냐 이거를 잘 보시게 되면 그래서 배치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서 이 화가 힘이 있어야지만 사주 구성이 좋아진다 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시면 이 신금은 가뜩이나 이 수가 힘이 있는데 아무 소용없는 것이 이 신금이 되고 오히려 이 신금이 물을 도와주는 것이 이 사주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정화가 배치도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는 이 금이 금생수 하려고 하는 이것을 옆에 있는 정화가 이것이 화극금에서
금생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정화는 아주 절묘하게 기가 막히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사주에서 물이 더 이상 많아지는 것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화는 기가 막힌 위치에서 거기에다가 일간의 합을 하는 이런 형태요. 거기에 이 정화는 바로 밑에 천을귀인이라는 귀인까지를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이 정화는 이 사주에서는 기가 막히게 좋은 역할, 말하자면 이 정화 하나가 이 사주의 전체의 모든 사주를 굉장히 좋게 만드는 그런 구성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필요한 것이 나한테 합으로 들어와서 내 곁을 떠나지 않고, 그 다음에 나한테 불필요한 것까지도 이것을 제거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굉장히 귀격 사주가 된 그러한 사주가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다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보시게 되면 6월에 태어났다는 것도 이 사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주가 6월이 아니라 이렇게 7월 달에 태어났다면 이때 이 사주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신은 신중에 임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신은 장생으로서 이거는 계속 금생수 하면서 물을 계속 틀어놓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월의 임수는 물이 범람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6월은 이때는 금생수해서 힘을 도와주는 이 형태가 적당히 물이 너무 범람하지 않을 정도로만 물을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주라도 이렇게 신월의 임수일간과 이렇게 6월의 임수일간은 사주를 보는 방법에서 훨씬 이 사주가 이렇게 수분이 많을 때는 6월에 태어난 사주가 7월에 태어난 사주보다는 훨씬 좋은 사주가 됩니다. 그러면 또 이 정화 말고 또 어떤 것이 이 사주에 좋은 역할을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공부할 때 또 하나의 요령이라면, 이 사주를 보고 이 사주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이 또한 사주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 사주도 마찬가지로, 자, 그럼 정화가 이 사주에서 기가 막히게 좋은 역할을 했다면, 그렇다면 또 이 사주에는 어떤 것이 좋은 역할을 하는지 이거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를 봤을 때 여기에 정화가 있고, 또 여기 술 중에 보면 또 정화가 있죠. 자, 이 술 중에 정화가 보시게 되면, 자, 임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술 중에서 정화가 이렇게 숨어져 있고요. 이 정화는 천간에 있는 임수하고 이렇게 천간지압을 이렇게 하죠. 이렇게 되면 이 정화가 마치 이 속에 있는 부시가 나하고 이렇게 합을 해서 떠나지 않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화가 어디 속에 있느냐? 이게 술 속에 정화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간이 되고, 이 편간 속에 이 정화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정화는 임수일간에서 보면 이것은 정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지금 배우자 자리인 이 술토 속에 정화인 정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편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편간은 이 물을 막는, 이 술토는 여기에 화가 들어가 있어서 수분을 막는 토양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렇게 사주 전체가 금으로 인해서 힘을 받은 것을 여기는 배우자 자리에서 이렇게 뚝방을 쌓아서, 그래서 이걸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술토 또한 기가 막히게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술토가 때로는 토생금의 역할도 하고 때로는 여기에 금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배우자 자리에 약간은 갈등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술토가 이렇게 정임합으로 해서 이것을 굳건하게, 그 다음에 토양에서 뚝방 역할을 정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또한 배우자 자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통변으로 활용을 하시면 이 사주는 정화가 합의돼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술토가 또 합의되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모두 다 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버지 자리에 있는 재성이 나한테 좋은 역할, 그 다음에 배우자 자리에 있는 재성이 나한테 좋은 역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버지와 부인으로 인해서 성공을 한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직업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직업을 보실 때는 이 사주에서 이 사람은 격을 보시면은 월령의 유금이 천간에 이렇게 신금이 떴고 여기도 신금이 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정인격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정인격인데 이 정인격이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공부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우리가 뭐 박사라든지 혹은 뭐 교수라든지, 자 우선 이거를 먼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제 격을 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업을 할 때는 이게 직업 하나하나를 저희가 분석하면서 어느 쪽에 가까운지 이거를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때에 이 사람은 정인격인데 과연 공부로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우리가 먼저 분석을 해보면, 여기 정인이지만 여기 보시면 묘유충을 맞았죠? 그러니까 인수격이지만 묘유충을 맞았고 이것이 초년 운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느껴지는 것은 이 사람은 비록 정인격이지만 공부는 그렇게 썩 좋진 않았겠구나. 자, 인수가 있어도 이게 공부운이 좋으려면은 관성이 또 발달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관성은 이렇게 지지에 들어가 있어서 관이 바깥으로 추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업운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겠구나. 그럼 초년에 이렇게 학업운이 깨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부로 출세할 사람은 아니니까 적어도 교수나 이런 쪽은 아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정인격이지만 공부, 박사, 교수 쪽은 아니겠다 하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이것은 제외시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자, 이 사람은 인수격이지만 또 이게 정화가 천간에 떠서 일간하고 합을 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업이나 그 다음에 재물 쪽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 재물이 어디에서 지금 현재 뿌리가 있는가라고 봤더니 여기 술토의 뿌리가 있죠. 그러면 정화의 입장에서 술토의 뿌리가 있다는 것은 여기는 이 정화에서 술토로 보게 되면 양에 해당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돈이 이것이 누구한테 받은 돈, 그 다음에 이 돈이 일간으로 합을 하고 오니까 여기는 아버지 자리, 아버지한테 받은 돈. 그런데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스스로의 어떤 재물은 힘을 받지 않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업가는 아니겠구나. 그래서 사업적으로는 활발하게 활동한 사람이 아니겠구나. 그러면 또 하나 이 사람은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은 아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또 다른 부분에서 이 사람의 직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직업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지금 백호살이 있죠. 그 다음에 사주에서 보시면 여기 육해살이 있죠. 철라가 있죠. 충이 있죠. 그 다음에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술이라는 이것은 묘유술이 사주에 있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의학하고 의학, 그 다음에 이제 역술, 그 다음에 봉사활동.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이게 묘유술이거든요. 묘유술이 의학하고 역술하고 봉사활동에 해당하는 그 이유는 요 묘자를 보시게 되면 요거 묘자는 요게 이제 그 손잡이고 요게 이제 가위처럼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위라고 이거를 물상으로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위 가지고 이게 움직이는 요런 거기 때문에 이 묘자가 미용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유자를 여기다가 더하게 되면
유자는 요게 이제 닭인데요. 이 닭은 이것이 이제 물건을 보면 이렇게 콕콕콕콕콕 찍어서 이것이 구멍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 유자가 이제 구멍을 내는 이런 것도 되고, 또 이거는 균하고도 연결이 있습니다. 이 유자가. 그 다음에 요 술자를 보면 이렇게 개인데, 개는 대부분이 보면 이렇게 땅바닥에 턱 엎드려서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요 물상을 그대로 여기다 접목시키면 가위를 가지고 구멍을 내고, 그래서 이제 균이 생긴 것을 마치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서 누워서 치료받는 이런 형태로서 이것이 묘술이 의학하고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또 다른 이론으로는 이게 묘는 이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 그 다음에 술은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시간, 그래서 이거는 서산으로 해가 지는 시간, 그래서 마치 인간이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움직이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것을 말하는, 그래서 묘술은 의학하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하고 또 인생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역술하고도 연관성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사주에서는 일단 이러한 의학이나 역술이나 봉사나 사람하고 연결된 그런 쪽의 운명도 있겠구나.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이 사람 사주에서는 정인격이라는 거죠. 정인격. 이 정인격에다가 무엇을 플러스 시키냐면 여기에 묘유술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이거를 여기다가 같이 엮게 되면 정인격에 이 봉사한다는 것을 같이 묶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사람 사주에서 이게 편간이 합의돼서 자기하고 천간지합하고 있다는 이것을 총망라해서 전체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정인격인데 교육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수나 이런 쪽은 아닙니다. 또 이제 사주에 재성이 좋은 역할은 하지만 사업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인격은 사람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묘유술이라는 건 봉사활동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그러면서 편간이 떠나지를 않는 이런 사주.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게다가 사주가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지만 절묘하게 아주 좋은 그런 격을 이루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사람은 정치인이 된 사람의 사주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주 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두 다 정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왜 정치인이 됐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을 바탕으로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봐서 이런 사람은 정치를 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관성을 정치인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관성이 아니라 이게 인수격이 정치인의 사주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성은 정치인보다는 장관이라든지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 관격의 사주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수격으로서 정치인을 하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의 사주입니다. 이렇게 그 정치인은 과연 어떤 사주를 가지고 있을까, 이것을 연구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짧게 쉽게 그렇게 볼 수 있는 방법보다는 이 사주가 보기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지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좋은 사주가 되는지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이 사주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딱 보기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사주가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해서 또 저렇게 성공을 하지 하는 것 또한 조금 이제 세밀하게 관찰을 하시면 거기서 역학의 묘미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 이 사주에서 맨 처음에 제가 얘기 드렸지만은 아무리 이분이 정치인으로서 유명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재물과 그렇게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사주 구성을 보시면 굉장히 힘든 그런 사주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내면의 세계는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겪는 것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도 이런 내면의 세계는 굉장히 힘든 일을 겪는다라는 것을 이 사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바로바로 보이는 사주보다 조금은 생각하면서 볼 수 있는 사주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쉽고 빨리 볼 수 있는 사주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